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연락도 없이 오시는 거, 이제 더는 못 받아들여요. 저희 부부도 사생활이 있어요. 며느리 서진의 목소리는 미세한 떨림조차 없는 얼음장 같은 톤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던 박 씨는 움직임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의 손에서 들고 있던 포도상자가 살짝 기울더니 턱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박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찢어진 한숨처럼 새어나왔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불청객이란 말이지. 불청객까지는 아니지만요. 서진은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둘 사이를 보면서도 아버지 얼굴을 피하듯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이렇게 갑자기 오시는 건 정말 부담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서진아, 그만해. 목소리엔 오랜 피로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신 거 알잖아. 그렇게 말하면 그럼 당신이 말하든가. 서진이 날카롭게 되받아쳤습니다. 난 몇 달을 참았어.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결국 내가 할 수밖에 없었잖아. 박 씨는 두 사람이 흡사남처럼 싸우는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재야, 입술이 바르르 떨려 제대로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너희한테 이렇게까지 민폐였냐? 내가 숨 쉬는 것조차 부담이었냐?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고. 민재가 다가가려는 순간 박 씨는 떨리는 손을 들어 아들을 막았습니다. 그 손은 사시나무처럼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됐다. 나 때문에 너희까지 싸우는 꼴 더는 못 보겠다. 박 씨는 신발을 다시 신었습니다. 끈을 제대로 묶지도 못한 채 마지막으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괜히 살아 있었네. 그리고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남은 건 숨조차 쉬기 힘든 차갑고 묵직한 정적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아버지 어떻게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야기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영상 보시기 전에 우리 어르신들의 사연을 함께 들어주신다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박영수 씨는 1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38년을 다닌 회사를 떠나던 날 그는 후련할 줄 알았지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 후련함은 곧 낯선 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지요. 투병 기간 내내 박 씨는 회사 일로 바빴고 제대로 곁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집은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일이 있었으니까요. 회사에 가면 동료들이 있었고 점심시간에도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엔 모든 게 달라졌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침대 옆자리가 보였습니다. 거실로 나가면 아무도 없는 식탁이 있었지요.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먹고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소리만 울릴 뿐 대화는 없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요.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박 씨는 산책을 다녀오기도 하고 경로당에 가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기분이었지요. 그렇게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외로움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박 씨는 문득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민재는 결혼한 지 7년째였습니다.
아내 서진과 함께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요.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러 가볼까? 박 씨는 마트에 들러 과일을 샀습니다. 포도 한 박스, 사과 한 봉지, 아들 부부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었지요. 그렇게 시작된 주말 방문은 자연스럽게 반복됐습니다. 박 씨에게 아들 집은 유일하게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족끼리는 언제든 드나들 수 있는 거라고 그는 믿고 있었지요. 하지만 아들 부부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민재는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위로는 상사의 압박이, 아래로는 후배들의 불만이 쏟아지는 자리였지요. 평일엔 야근이 잦았고 퇴근하면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진도 직장인이었습니다. 마케팅팀에서 일했고 프로젝트가 겹치면 주말에도 일을 해야 했지요. 두 사람에게 주말은 그저 숨을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엔 늦잠을 자고 싶었습니다. 점심은 간단히 배달 음식으로 때우고 오후엔 소파에 누워 아무 생각 없이 드라마를 보고 싶었지요. 저녁엔 외식을 하거나 집에서 편하게 맥주 한잔하며 쉬고 싶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복잡한 것도 거창한 것도 아니었지요. 그저 조용히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방문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그러다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으로 늘어났지요. 어느 순간부턴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박 씨가 찾아왔습니다. 대부분 예고 없이였습니다. 민재야, 아빠야. 초인종 소리와 함께 들리는 목소리. 민재와 서진은 그때마다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서로의 표정엔 당혹스러움이 담겨 있었지요. 하지만 문을 열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민재는 애써 밝게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박 씨는 언제나 과일이나 반찬을 들고 왔지요. 이거 먹어라. 마트에서 샀어. 감사합니다, 아버님. 서진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엔 피로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몇 시간씩 머물렀습니다.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점심을 함께 먹고 오후까지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지요. 민재는 아버지와 대화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속으론 불편했습니다. 서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한숨을 삼켰지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표면적으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서서히 무거워지고 있었지요. 곧 무언가가 터질 것 같은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토요일은 괜찮았습니다. 두 번째도 나쁘지 않았지요.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오전 9시였습니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진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아직 잠옷 차림이었지요. 옆에 누운 민재도 눈을 비볐습니다. 누구야? 아버님 같은데? 서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민재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지요. 또, 응,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는 눈빛 교환이었지요. 띵동, 띵동,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민재야, 나 아빠야. 문 좀 열어봐. 박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는 부랴부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아버지. 서진은 얼른 옷장에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도 볼 틈 없이 머리만 대충 빗었지요. 민재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민재야.
박 씨는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손엔 큰 비닐봉지 2개가 들려 있었지요. 이거 사왔어. 복숭아랑 참외. 요즘 제철이더라. 아, 네, 감사합니다. 민재가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박 씨는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서진이는? 아, 지금 나와요. 서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엔 억지로 지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서진아. 잘 있었어? 네, 잘 지냈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너희 점심 먹었어? 아직이에요. 이제 막 일어났거든요.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뭐 해줄까? 아니에요, 아버지. 괜찮아요. 괜찮긴. 내가 김치찌개 끓여줄게. 박 씨는 벌써 주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멈칫했지요. 또 부엌을. 민재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살짝 가로저었습니다. 괜찮아. 참자. 박 씨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습니다. 김치, 돼지고기, 두부. 김치가 별로 없네. 내가 담가온 거 다음엔 가져올게. 아버님, 저희 김치 충분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충분하긴. 이것밖에 안 남았잖아. 박 씨는 이미 김치를 꺼내 썰고 있었지요. 서진은 부엌 입구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민재는 거실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1시간쯤 지나자 김치찌개가 완성됐습니다. 자, 다 됐다. 먹어라.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박 씨는 연신찌개를 떠서 그릇에 담아주었지요. 많이 먹어. 여인 것 같아. 감사합니다, 아버님. 서진은 웃으며 받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한숨이 나왔지요. 오늘도 하루가 다 갔네. 식사를 마친 뒤 박 씨는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요. 민재야, 너 요즘 회사 어때? 네, 그냥 그렇죠. 힘들지? 좀 바쁘긴 해요. 그래도 건강 챙겨야지. 아빠도 예전엔 무리했다가. 박 씨는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지요. 하지만 머릿속은 다른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저녁엔 서진이랑 영화 보려고 했는데, 서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졸졸 흘렀지요. 그녀는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좋았습니다. 원래 오늘은 민재와 함께 카페에 갈 예정이었지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뭐. 서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엔 서운함이 쌓이고 있었지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지요. 민재는 옆에 앉아 함께 보는 척했습니다. 서진은 안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언제까지 계실 거야?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박 씨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 갈게. 너희도 저녁 준비해야지. 네, 아버지, 조심히 들어가세요. 민재가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재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서진이 방에서 나왔지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피곤하다.
서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해. 민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에 카페 가자. 응.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소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각자 휴대폰만 보며 시간을 보냈지요.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전 9시 30분이었지요. 띵동. 서진은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민재도 깼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한숨을 내쉬었지요. 또, 서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지요. 초인종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띵동, 띵동. 민재야, 나 아빠야. 박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진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지요. 그녀의 입술이 꽉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민재가 문을 열러 나갔습니다. 서진은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박 씨의 방문은 이제 거의 매주 토요일의 공식처럼 자리 잡았지요. 어떤 주는 토요일, 어떤 주는 일요일, 때론 둘 다 오기도 했습니다. 서진의 얼굴에서 미소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또 초인종이 울렸지요. 서진은 이번엔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가. 민재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문을 열었지요. 아버지 오셨어요? 민재야. 이거 봐. 고등어 구워왔어. 박 씨는 손에 든 반찬통을 내밀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민재가 받았습니다. 박 씨는 신발을 벗으며 안을 둘러봤습니다. 서진이는? 아직 자고 있어요. 그래. 늦잠 자네. 젊은 사람이. 박 씨는 웃으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재는 반찬통을 들고 부엌으로 갔지요. 냉장고를 열자 지난주에 박 씨가 가져온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나물 3가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상태였지요. 민재는 한숨을 내쉬며 고등어를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안방에서 서진이 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지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서진아. 잘 잤어? 네. 서진은 짧게 대답하고는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박 씨는 잠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지요. 피곤한가 보네. 민재는 커피를 2잔 내왔습니다. 아버지, 커피요. 고맙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 씨는 텔레비전을 켰지요. 주말 아침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요즘 회사 어때? 그냥 그래요. 바쁘지? 네, 좀. 건강 챙겨야 돼. 아빠도 너 나이 때. 박 씨는 또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만 끄덕이며 들었지요. 하지만 귀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안방에서 서진이 나왔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은 얼굴이었지요.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물만 한 잔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화났구나.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된장찌개 끓여줄까?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배달시킬게요. 민재가 얼른 말했습니다. 배달?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해주면 되는데. 아버지, 괜찮아요. 저희가 할게요. 에이, 됐어. 내가 하면 빠르잖아. 박 씨는 벌써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민재는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나와. 왜? 점심 먹어야지. 배 안 고파. 그래도 나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이 열렸지요. 서진이 나왔습니다. 얼굴엔 표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된장찌개 끓이신데. 그래요. 서진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민재는 부엌으로 가서 박 씨를 도왔지요. 30분쯤 지나자 식사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먹어라.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박 씨는 연신 반찬을 집어 그릇에 담아주었지요. 서진아, 이거 먹어봐. 두부 부침. 감사합니다. 서진은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직장에서 힘든 일 있어? 아니에요. 서진의 대답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민재는 중간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지요. 아버지, 이 된장찌개 맛있네요. 그래? 다행이다.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박 씨는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서진은 설거지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민재가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만 졸졸 흘렀습니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오후 내내 박 씨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옆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봤지요. 서진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서야 박 씨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갈게. 네, 아버지. 조심히 가세요. 민재가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재는 잠시 문 앞에 서 있다가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여보, 민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아버지한테 말할게. 뭐라고 하려고? 서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게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매주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 서진이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하잖아. 맨날 나만 참고, 나만 웃고, 나만 설거지하고. 여보, 나도 힘들어. 당신이 뭐가 힘들어?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그냥 옆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면 되잖아. 나는 반찬 챙기고, 설거지하고, 웃고, 인사하고, 미치겠어. 여보, 진정해. 진정은 무슨, 당신 아버지가 언제까지 이러실 거라는데?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이 한숨을 크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쉬고 싶어. 주말엔 좀 편하게 지내고 싶다고. 알아. 알면서 왜 아무것도 안 해?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누워버렸지요. 민재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아버지에겐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의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중간에서 짓눌리고 있었지요. 그날 밤 부부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각자 침대 양쪽 끝에 누워 잠들었지요.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또 토요일이 왔습니다. 띵동, 초인종 소리, 서진은 이번엔 아예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 아버지야. 당신이 나가.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민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문을 열러 갔습니다. 가슴속엔 불안한 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는데.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문을 열고 웃으며 아버지를 맞이할 뿐이었지요.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폭발은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번 토요일은 조금 달랐습니다. 서진은 전날 밤 민재에게 말했지요. 이번 주말엔 우리 둘이 여행 가자. 제발.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두 사람은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지요. 토요일 아침 8시, 두 사람은 짐을 쌌습니다. 강원도로 1박 2일 여행을 가기로 했지요. 9시에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8시 50분, 서진은 화장을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재는 가방을 메고 신발을 신으려던 참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멈췄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굳었지요. 민재는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엔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손엔 과일 봉지가 들려 있었지요. 아버지다.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재를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지요. 여보, 잠깐만. 민재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민재야. 포도 샀어. 요즘 맛있더라. 박 씨는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보는 순간 멈췄지요. 여행 가방이 현관에 놓여 있었습니다. 너희 어디가? 아, 그게. 민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서진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없었지요. 아버님, 서진아. 어디 가려고? 네. 여행 가려고요. 그래. 언제부터 계획했어? 박 씨가 물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지요. 그랬구나. 그럼 내가 방해했네. 미안. 박 씨는 웃으며 포도 봉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나 갈게. 다녀와라. 그가 현관으로 향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님, 서진이 불렀습니다. 박 씨가 돌아봤지요. 응?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깜짝 놀라 서진을 봤지요. 여보, 하지만 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렇게 연락도 없이 오시는 거, 이제 더는 못 받아들여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지요. 뭐? 저희 부부도 사생활이 있어요. 주말은 저희가 쉬는 시간이고요. 서진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오시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박 씨는 말없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든 포도 봉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서진아, 그만해. 민재가 끼어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오시기 전에 연락 좀 해주세요. 그리고 매주는 좀 힘들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박 씨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그래. 그러니까 박 씨의 목소리는 겨우 나왔습니다. 내가 불청객이란 말이지. 불청객까진 아니지만 됐어. 박 씨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그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아버지, 민재가 다가가려 했습니다. 민재야, 박 씨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지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아버지, 그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부담이었냐?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을 뿐이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박 씨에게 답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박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요. 아버지가 너희한테 이렇게까지 민폐였냐?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민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뭔데? 갑자기 민재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 씨와 서진이 동시에 민재를 바라봤지요. 아버지, 저도 힘들어요. 민재의 눈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외로우신 거 알아요. 혼자 계시는 거 너무 마음 아파요. 근데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도 쉬고 싶어요. 서진이도 쉬고 싶어 해요. 근데 매주 오시면 저희는 숨이 막혀요. 박 씨는 아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랬구나.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 숨통을 조르고 있었구나. 아버지, 됐다. 박 씨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신기지도 못했지요. 나 갈게. 아버지, 잠깐만요. 민재가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마지막으로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지요. 아버지가 괜히 살아있었네. 아버지,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미 문을 나섰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엔 정적만 흘렀습니다. 민재는 문 앞에 서서 멍하니 있었지요. 서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우리 뭔 짓을 한 거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이 텅 빈 것 같았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은 여전히 현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 가방을 들 생각을 하지 못했지요. 집안엔 깊고 차가운 정적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고요함이 그를 맞이했지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박 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요. 내가 그렇게 부담이었나? 그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지요.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배는 고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먹어야 할 것 같았지요. 박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계란, 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계란 2개를 꺼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올렸지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마저 외롭게 들렸습니다. 계란 후라이 2개와 밥 한 공기. 박 씨는 식탁에 혼자 앉았습니다. 텅 빈 식탁이었지요. 건너편 의자엔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론 아들이라도 가끔 있었지요. 하지만 이젠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 씨는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맛은 느껴지지 않았지요. 그저 씹고 삼킬 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만 졸졸 흘렀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지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거실이 어두워졌습니다. 박 씨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지요. 텔레비전 불빛만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주름진 얼굴, 텅 빈 눈빛. 밤이 깊어갔습니다. 박 씨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지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냥 애들이 보고 싶었을 뿐인데.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씨는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기도 했지만 결국 내려놓았지요. 부담이 된다는데 무슨 낯짝으로. 하루는 그저 지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졸았지요. 저녁을 먹고 다시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씨는 거실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민재의 결혼식 사진이었지요. 박 씨와 아내 그리고 민재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천천히 일어나 사진 앞으로 갔습니다. 손을 뻗어 액자를 만졌지요. 그땐 행복했는데. 그는 사진 속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돼?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사진 속 아내만 미소 짓고 있을 뿐이었지요. 박 씨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민재의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지요.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누르지 못했습니다. 부담 주기 싫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원래도 혼자 있을 땐 말이 없었지만 이젠 아예 입을 열지 않았지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건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뿐이었습니다. 네. 짜장면 하나요. 그게 전부였지요. 어느 날 아침 박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도 자라 있었지요.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지만 씻을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소파로 가서 누웠지요. 텔레비전 소리만 울렸습니다. 한편 아들 부부의 집도 조용했습니다. 민재는 일주일 내내 아버지 생각만 했지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요. 저녁을 먹을 때도 침묵만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연락해봐야 할 것 같아.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제대로 못했어. 아니야. 나도 너무 심하게 말했어.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님 많이 상처받으셨을 거야. 민재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번호를 눌렀지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으시네. 민재가 중얼거렸습니다. 불안함이 밀려왔지요. 내일 직접 가보자. 서진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엔 죄책감이 가득했지요.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괜히 살아있었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시겠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지요.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재와 서진은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지요. 두 사람 모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실까? 민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은 그의 손을 꼭 잡았지요. 괜찮으실 거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재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잠시 기다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지요. 띵동, 띵동. 아버지, 저예요. 민재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민재는 불안해졌지요. 아버지, 목소리를 높여 불렀습니다. 그때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지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박 씨가 나타났습니다. 민재는 순간 놀랐지요. 아버지의 모습이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도 자라 있었지요. 옷도 며칠째 같은 것을 입은 듯 구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왔냐? 박 씨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지요. 민재와 서진이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고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지요. 식탁 위엔 빈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소파엔 담요가 구겨진 채 놓여 있었고요.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서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아버님이 이렇게 지내셨구나. 박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재와 서진도 조심스럽게 앞에 앉았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볼 뿐이었지요. 제가 중간에서 제대로 못했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외로우신 거 알면서도, 서진이 힘든 것도 알면서도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박 씨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요. 저도 정말 죄송해요. 박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진을 봤습니다. 눈빛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지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서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도 못했어요. 됐어. 박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자주 갔어. 너희 말이 맞아. 아니에요, 아버지.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가 이해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혼자 계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민재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이 집에서 지내시는 거 전 생각도 안 했어요. 박 씨는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민재는 울고 있었지요. 미안해요, 아버지. 제가 불효자예요. 박 씨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가 무슨 불효자야. 아빠가 철이 없었지. 아버지, 너희도 힘든데 아빠가 더 힘들게 했어. 박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가 너무 외로웠나 봐. 그의 어깨가 떨렸지요. 엄마 떠나고 혼자 있으니까 하루가 너무 길더라. 박 씨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아무도 없고 밥 먹어도 혼자고 저녁 되어도 혼자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너희 집에 자꾸 가게 됐어. 거기 가면 사람 냄새가 나니까. 서진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박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쉬고 싶은 건 당연한 거야. 아니에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가족인데 당연히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건데 그녀는 눈물을 닦았지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죄송해요. 박 씨는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고맙다. 서진아. 아버님,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바라보며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천천히 일어나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지요. 먼지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청소 좀 도와드릴게요. 박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서진도 일어났습니다. 제가 설거지 할게요. 고맙다. 세 사람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쌓인 신문지를 정리했고 서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지요. 박 씨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사람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지요. 1시간쯤 지나자 집이 깨끗해졌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요? 박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무 자주 갔었어. 이젠 조심할게. 아니에요, 아버지.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가 약속을 정하면 어떨까요? 약속. 네, 한 달에 2번 정도 미리 날짜를 정해서 만나는 거예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도 준비할 수 있고 아버지도 편하실 것 같아서요. 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서진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끔 아버님 댁에 놀러 올게요. 같이 저녁 먹고 그러면서요. 정말 네, 당연하죠.
박 씨의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미소였지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창밖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쏟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예고 없이 아들 집을 찾지 않았지요. 민재 부부도 한 달에 2번 아버지를 찾아뵙기로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그로부터 2주 뒤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민재와 서진은 미리 연락을 하고 아버지 집을 찾았지요. 아버지, 저희 도착했어요. 문을 열자 박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그는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지요. 거실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깨끗하시네요. 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온다니까 준비 좀 했지.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박 씨가 김치찌개를 끓이고 민재는 밥을 지었지요. 서진은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부엌엔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거 간 좀 봐주세요. 어디 봐. 응. 괜찮은데? 정말요? 그래. 맛있어. 식사 시간이 왔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지요.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서로가 편안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라.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동네 이야기, 날씨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따뜻했지요. 식사를 마친 뒤 세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다음 달엔 저희 집으로 오세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되겠냐? 당연하죠.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서진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박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희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고. 박 씨는 현관까지 배웅했지요. 아버지 외로우시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알았다. 너희도 힘들면 말하고. 네. 문이 닫혔습니다. 박 씨는 잠시 문 앞에 서 있다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이었지만 예전처럼 적막하진 않았지요. 여전히 외로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견딜만 했습니다. 다음 달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요. 이제 괜찮아.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민재와 서진도 차 안에서 말없이 앞을 바라봤습니다. 잘한 거 맞지? 민재가 물었습니다. 응. 잘했어. 서진이 그의 손을 잡았지요. 아버님, 많이 외로우시겠다. 그래도 이젠 서로 이해하잖아. 응.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외로웠고 민재 부부도 여전히 바빴지요. 하지만 이젠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아버지의 외로움을, 아들 부부의 바쁜 일상을, 그리고 그 이해 위에서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원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완벽할 순 없지만 조금씩 맞춰가는 것,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치유하기도 하면서 천천히 함께 걸어가는 것. 박 씨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선 아내가 웃고 있었지요. 여보, 잘했어.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아. 밤은 깊어갔고 작은 집엔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따뜻한 평온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족은 조금씩 함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